앞서 들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아는 내용일 거고요. 자, 이 표현만 조금 기억합시다. x1 그리고 x2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면 f의 x1과 f의 x2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f의 x1과 이렇게 f의 x2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부르죠? 증가함수. 이런 함수를 뭐라고 부르죠? 감수함수라고 부릅니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우리가 지수의 표현에서는 이런 연산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는데 직관적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볼 때는 항상 거꾸로 보시면 좋아요. 자, 지수끼리의 나눗셈은, 그러니까 두 수의 나눗셈은 지수끼리의 뺄셈이고요. 그 다음에 두 수의 곱은 지수의 합이 될 거고요. 두 수의 거듭제곱은 지수끼리의 곱이 될 겁니다. 이런 얘기들에 대한 얘기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요 녀석, 그렇죠? 저렇게 표현되면 우리는 저 아이를 지수함수라고 생각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세 가지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세 가지는 무조건적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되고요. 준호야, 첫 번째 건 무슨 함수? 첫 번째고요. 네. 어디겠지? 1차 함수. 1차 함수. 원점을 지나는. 어디를 지나는? 원점을 지나는. 그래서 fx는 mx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산하 두 번째 함수는 무슨 함수? 지수함수. 어떻게 되죠? a의 x제곱. 그 다음 민서야 세 번째 함수는 무슨 함수? 남궁아 세 번째는 무슨 함수? 세 번째요. 석호야 세 번째는 무슨 함수? 로그 함수. 자, 이렇게 1차 함수,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요 세 가지 정도는 기억하고 계십시다. 2차 함수는 특성이 좀 바뀌어요. 2차 함수는 뒤에 따라 붙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딱 요 스타일을 가지는 아이들에 대해서 세 가지. 합의로 표현되면 1차 함수고요. 합이 곱으로 표현되면 지수 함수고요. 곱이 합으로 표현되면 로그 함수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수끼리의 합은 두 수의 곱이고요. 로그에서 진수의 곱은 두 로그의 값의 합이죠. 그런 맥락으로 조금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건 그냥 일반적인 함수의 그냥 특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요거에 맞춘 요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표현들이죠. 자, 그런 얘기고요.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 가지고 푸는 문제입니다. 밑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문제가 아니고요. 지수를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는 형태가 될 텐데, 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지고 푸는 문제들은 스타일 자체가 좀 정형화되어 있어요. A의 1차식, Y는 A의 2차식, Y는 A의 X가 뭐가 되는? 반복되는 형태. 이런 느낌입니다. A의 1차식, A의 2차식, A의 X가 반복되는 형태. 이런 느낌으로 갈 거고요. 얘는 보통 이제 A의 뭐 2X 플러스 1 해놓고 범위를 주겠죠. X의 값의 범위가 뭐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줘놓고 대입해서 푸시면 됩니다. 근데 이러면 너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보통 절대값을 붙이고 들어오게 됩니다. 자, 2차 함수에서는 y는 a의 뭐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7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파하고 베타의 범위 안에서 누구의 이 아이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죠. 그렇죠? 이 아이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최대와 최소를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함수, 그렇죠? 또 다른 함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두 번의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다르죠? 자,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반복되는 패턴을 치환합니다.
a의 x제곱이라는 녀석을 치환해서 문제 풀이를 진행을 합니다. 2의 4 y는 2의 2x제곱 플러스 2의 x 플러스 3 플러스 5 이런 식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우리는 2의 x제곱을 a라고 치환을 하고 얘네들을 a의 제곱 플러스 8의 a 플러스 5라고 놓고 문제를 진행했죠. 자, x의 범위가 예를 들어서 1부터 3까지였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지금 치환이 됐어요. 네. 우리가 치환을 하게 되면 제한된 범위도 어떻게 돼야 돼요?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치환을 한 2의 x제곱으로 치환을 한 이 아이의 범위로 바꿔서 2부터 8까지로 다시 정의를 하시고 그러면 이 아이가 a 플러스 4의 제곱이 되면서 밖으로 튀어나온 숫자는 얼마죠? 마이너스 11. 그러면 이 아이의 그래프는 이렇게 됐을 텐데 요 값이 a 값이 마이너스 4일 때야. 근데 범위 안에 안 들어가 있죠? 그럼 우리는 그냥 2와 8을 대입한 값이 최대와 최소를 차지하게 되겠죠. 요런 맥락으로 그래서 1차식, 2차식 반복되는 형태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당연히 2차식과 반복되는 형태, 특히 반복되는 형태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반복되는 형태들 중에서 특별한 아이들이 있어요. a의 2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상수항으로 구성된 이런 구조. 자, 이 아이는 우리가 누구를 치환하냐면 a의 x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을 a라고 치환합니다. 라지 a라고. 그렇죠? 자, 이때 a의 2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x제곱은 뭐라고 바뀌죠? a제곱 마이너스. 그렇죠. a제곱 마이너스 2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 이 문제의 특성상 범위를 주지 않아요. 이 문제의 특성상 범위를 주지 않지만 우리는 이 아이의 범위를 자연스럽게 얼마라고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알아냅니다. 왜 알 수 있죠? 산술기하에 의해서 이들의 범위가 이렇게 정의된다고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알아낼 뿐이죠. 그리고 시험 추세는 반복되는 형태 중에서 얘가 좀 많이 나오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가지고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을 언급하는 형태들이 있겠죠. 자, 개념 넓기 문제 한번 쭉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유형의 요 녀석. 요거는 좀 너무 쉬워요. 그쵸? 왜냐면 우리가 곡선의 그래프의 형태에서는 잘라요. 그렇죠. 잘라서 붙이기 해서 어떤 도형 만들기? 직사각형. 그렇죠. 직사각형이든 평행사변형이든 사각형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죠. 이 구조적으로 봤을 때 가장 무난한 방법은 저기 잘라서 넣어요. 이렇게 되면 직사각형 만들어지면서 문제가 진행되겠죠? 네. 아니면 요거 마음에 안 드시면 고스톱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면 요걸 떠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슝 이쪽으로 넘어오는 이런 구조를 떠올리고 이게 빨간색 깃발, 파란 깃발 이런 거 아는 분만 알아요. 정상. 어쨌든 간에 부모님 없는데요. 그런 느낌으로 조금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는 밑변의 길이는 누가 알려주고? 얘가 알려주죠? 네. 왜 얘가 알려주죠? x축으로 이만큼 같댔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는 2가 됩니다. 자, 이 아이의 값 2를 대입하면 여기 4가 되죠? 그래서 높이와 밑변이 아니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자,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가지 특성은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요 함수에 대하여 절대값 이 녀석의 그래프와 직선이 제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라. 좀 그럴싸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 아이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아이의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을 띠고 있었어요. 원래. 근데 중요한 건 얘죠. 어디까지 내렸어요? 마이너스 63까지. 근데 2분의 1이면 뒤에 나 아까부터 계속 이랬어. 거꾸로 보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보고 얘를 마이너스 64까지 내렸어. 그쵸? 그 상태에서 X축으로 이동시킨다, 그냥 이동시켰나 보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뭐 했어? 끌어올렸어.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을 한번 유추해 볼까요? 얘는 원래 아래쪽으로 이렇게 끌어내렸겠죠? 네. 64까지 내려왔을 거야. 네. 그 상태에서 얘를 끌어올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요런 느낌의 그래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요 녀석이 점근선이 64. 30이라고요? 32요. 왜 30이야? 왜? 그 뭐지 x에 0 넣었을 때 응. 네? 32가 나와가지고 뭐라 해야 되지? 넘어갈까요? 맞지 않아요?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쵸. 점근선과 정점은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쵸? 요걸 아셔야 돼요. 요거는 y절편이고요. 원래는 요 식에다가 x에다가 0을 대입하시면 2분의 1의 마이너스 5제곱이 되면서 마이너스 32였어. 하지만 마이너스 31을 원래는 이 아래쪽에 이렇게 있었던 녀석이지. 올려고. 이렇게. 근데 얘를 위로 끌어올렸으니까 마이너스 32가 32로 올려지면서 점근선 또한 마이너스 64에서 플러스 64로 끌어올려졌을 거야. 자, 근데 그래프가 y는 k라는 직선과 이렇게 생긴 직선이 되겠죠? 이 직선과 어디서 만나야 된대요? 일사분면. 그럼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 그렇죠? 여기서 만나야 되는 거야. 여기는 이사분면이니까 여기서 만나기 위한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라. 언제부터? 32에서는 안 돼요. 32는 여기 y축에 있으니까. 그럼 얼마부터? 33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63까지만 되겠죠. 64는 점근선이니까 안 만나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들의 개수를 구해주시면 몇 개? 31개. 네, 이런 느낌으로. 괜찮죠? 그냥 무난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만 있다면, 그리고 y절편과 점근선의 위치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면, 괜히 x축으로 이동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어차피 저게 큰 대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y절편의 모양에 조금 집중하시고, 그런 점근선과 y절편에 조금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다음 가봅니다. 자, 특성을 활용하는 문제가 될 텐데, 자 보자. 이런 표현이 나왔네요. 둘의 곱이네요. 둘의 곱이네요. 그게 이렇게 나왔답니다. 근데 둘 다 무슨 함수? 지수함수라는 건 알겠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어떻게 쓸 수 있죠? 예. 어떻게 풀죠 이거? 어떻게 풀까? 뭐가 14번? 근데 이게 문제가 달라? 네 어디라고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14로 돼 있어요. 14로 돼 있어요? 14랑 15대. 14랑 15? 그럼 그거에 맞추자. 책에 맞추면 되죠 뭐. 저거에 맞추죠. 자, 14랑 15에 맞추죠. 10이요, 10. 14랑 10? 14랑 10으로 맞춰봅시다. 14, 10 그러네요. 14랑 10으로 되어 있네요. 자, 14랑 10 이렇게 맞춰놓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fx 안에다가 x랑 y를 대입해서 곱했더니 14가 됐대요. 그럼 식을 그대로 써보면 2에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에다가 2의 y 플러스 2의 마이너스 y를 해봤더니 얼마가 되더라? 14가 되더라. 자, 그 다음에 2의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에다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자, 2의 x 마이너스 2의 y네. 2의 마이너스 y를 곱했더니 얼마가 되더라? 10이 되더라. 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거 풀래요. 어떻게 풀죠? 근데 거기다가 이 f에 f라는 요식에 x 플러스 y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f의 x 플러스 y라는 이 i는 뭐죠? 2에. x 플러스 y 플러스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y 요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거 어떻게 풀죠? 일단 저 정리하고서 전개하고서 빼고 왠지 그러면 될 것 같죠? 네. 막 엄청 복잡해 보이는데 막상 문제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더하면 어렵지 않을 되니까. 것 같거든요. 자, 이들을 전개해 그래서 봅시다. 시키는 2의 x 플러스 y 그리고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y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y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14다. 자, 이 녀석은 2의 x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y 어지럽다.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y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런 식입니다. 는 식. 어렵다. 자, 어지럽네. 자, 이들을 더하면 되겠죠? 무난하게. 그럼 요것들 2로 묶여서 2의 x 플러스 y 되고요. 요것들 없어지고 여기만 남아서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되고요. 자, 이것들이 얼마다? 24가 됐고요. 저기서 원하는 거는 이들의 대결이니까 12 이런 느낌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뭐 개념 넓히기 보기는 좀 아쉽네요.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 다른 방법? 이게 다른 방법을 쓰려면 아쉬운 부분이요. 저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게 한 덩어리로 만들어지면 좋은데 이들이 한 덩어리로 만들어지지가 않죠.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앞에서 사용했었던 이제 지수 법칙을 사용하려면 이 녀석이 지금 f의 x 플러스 y라고 그리고 얘가 g의 x 플러스 y라고 표현될 수가 있으면 좋은데 안타깝지만 이 아이는 지수 법칙, 지수 함수의 탈을 썼지만 또 지수 함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특성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냥 이건 이렇게 가는 게 낫겠네요. 자, 그 다음 그래프 문제입니다. 그래프 문제인데 자, 요거는 이제 두 개를 한번 같이 풀어볼 건데 자, 요건 어렵지 않죠? 우리가 문제에서 A, C, B와 A, D, C의 넓이의 비가 2대 1이면 여기의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죠? 2대 그렇죠? 아, 그렇죠. 2대 3이 되겠죠. 근데 왜냐면 밑변의 길이의 비는 넓이의 비와 같다라는 우리가 성질이 있어요. 높이가 같은 두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의 비가 넓이의 비와 같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바로 구해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얼마 나올 것 같으세요? 그냥 B만 주어졌고 그 값 자체를 주어지질 않았거든요. 얼마가 나오면 깔끔할까? A요? A 값. 2랑 뭔가 좀 오늘 2번 아니면 2번 아니면은 3번? 4번? 2번 아니면 4번일 것 같아요? 4번. 4번. 왜요? 왜? 저렇게 하면 돼요? 그냥 뭔가 약간 3이 있어갖고 3이 있어가지고. 자, 푸는 방법은 어떻게 되죠? 옛날에 했지. 푸는 방법 어떻게 되죠? 옛날 했어요? 푸는 방법 어떻게 여기를 뭐라고? 2 A, E 근데 여기 A가 있으니까 이 K라고 쓰기는 또 그렇잖아. 아 2B 2B? 2B? 3B 알파 2알파? 또 A랑 헷갈리는 2T? 2T? 3T 3T. 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대입하시면 2의 2T제. 그렇죠? 여기도는 2의 3, A의 3T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것들이 얼마나 똑같아? K. K랑 똑같다. 이렇게 가고 진행을 하겠죠? 자, 이거 가지고 어떻게 만들죠? 우리가 A 값 구하는 건데 어떻게 하죠? A는 3분의 2 제곱. A는 근데 그냥 그럴 필요 없이 2의 그냥 3분의 2 제곱. 4가 A의 세제곱이니까 그쵸? 이거 넘기면 되죠? 네. K는 나중에 구할 일이고 근데 K 값을 애초에 구하라고도 안 하는 거 네. 그렇죠? 얘가 넘어갑시다. 그러면 A라는 값은 2의 얼마? 3T분의 2T죠. 없애버려. 그렇죠? TT 사라지고 결국은 2의 3분의 2제곱이 되겠죠. 그럼 세제곱분 얼마? 4 이렇게 표현되면 됩니다. 되셨죠? 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지수를 배웠기 때문에 그냥 이 둘의 값이 같다라고 놓고 서로 간의 비례 관계를 이용해서 좌표만 설정하신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밑에 거 갑니다. 자, 도형입니다. 두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요. 하나는 이제 밑이 2인 지수함수고요. 하나는 밑이 2분의 1인 지수함수 두 녀석이 이렇게 이제 이동을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때 A라는 점의 좌표가 안 주어져 있고요. B라는 점의 좌표는 4,0이라네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 AUB의 넓이가 16이에요. 그럼 높이가 얼마가 돼? 8이 되겠죠. 8이라. 쉽네. 자, 그러면 이 아이의 값이 8이 되기 위한 x의 값은 얼마죠? 로그 2의 9. 로그 2의 9. 자, 그러면 여기다도 로그 2의 9가 들어가야 되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2의 마이너스 로그 2의 바꾸기. 9 플러스 9분의 a라는 값이 뭐가 나오는데 8이 나오면 되겠죠. 자, 근데 이 아이는 얼마죠? 9. 근데 마이너 9분의 1. 9분의 1이죠. 아, 마음은 뭐. 자, 요 아이가 마이너스 1제곱이 되면서 9분의 1이 돼요. 그쵸. 9분의 1과 얘가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9분의 1이죠. 거기다가 9분의 a를 더했더니 8이 됐대요. 얘가 말도 안 되게 크다. 71. 그럼 71? 겁나 큰 숫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였습니다. 괜찮죠? 여기서의 스타트는 이 x라는 값이 로그 2의 9라는 걸 빨리 알아내는 게 관건이 됐겠죠. 자, 그 다음 가봅니다. 자, 뭐 대소관계 문제들인데, 자, 여기로 한번 가봅시다. NK. 왠지 능케이죠. 자, 우리가 세 녀석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A, B, C의 대소관계를 구해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능케이를 이제 쓴다. 근데 A, B, C의 위치가 저 위쪽에 있네요. 어떻게 하죠? A, B, C의 위치가 전부 다 위쪽에 있네요. 로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2의 5A와 3의 3B와 5의 2C가 다른 쪽에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2의 5제곱의 A와 3의 세제곱의 B와 5의 제곱의 C라고 표현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이제 판단할까요? A, B, C의 값은 얘네들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예요. 얘는 지금 32, 얘는 27, 얘는 25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A, B, C 중에서 가장 큰 값은 누구죠? C. C. 왜요? 가장 가야지. 작아질 거. 그래야지. 그래야 얘의 부족함을 얘가 채워줘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가장 큰 값은 C가 될 거고. 이걸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우리는 뭘 하셔야 돼요?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32가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32의 x제곱 27은 더 밑에 있을 거고 27의 x제곱 20은 더 밑에 있을 거고 25의 x제곱이야. 근데 이들의 값이 같아졌대. 같아졌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뭐가 되고 A가 되고 여기가 뭐가 되고 B가 되고 여기가 뭐가 되고 C가 돼야 된다. 그런 그림인 거야. 그러니까 C의 값이 당연히 더 커야 되겠죠. 그래야 같은 값이 만들어지겠죠. 그래프상으로 본다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어차피 밑이 이렇게 정의됐다라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서로 같아지려면 당연히 얘는 더 많이 곱해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C, B, A 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갑니다. 자, 이번에는 저렇게 표현된 녀석들 중에 2의 X, 3의 Y, 5의 Z의 대소관계를 보자. 3의 Y, 5의 Z의 대소관계를 보자. 이건 뭐 하고 싶어? 저거요? 응. 양쪽에다가 그 30제곱. 양쪽에 똑같이 30제곱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2, 3, 5의 30제곱 능키를 쓰지 않고도 30제곱을 하게 되면 어우, 근데 크다. 근데 숫자가 그러네. 그러면 2에 예찬이 말에 맞추면 2x 그 다음에 3의 10제곱에 3y 5의 6제곱에 5z 이렇게 되겠죠. 이거 어떻게 하지? 로그 써야지. 로그 가짜 비가면 되지 않을까요? 가짜비? 아, 아닌가? 좀 빡센데. 자, 2의 15제곱과 3의 10제곱 5의 6제곱은 좀 괜찮은데 2의 15제곱, 3의 10제곱 왠지 이렇게 차례대로 클 것 같은데. 차라리 더 클 것 같아 왠지 느낌이? 그래요? 로그 쓸까요? 이거 없을까요? 아, 그런데 로고 쓰면 되네. 이 녀석 자릿수 문제로? 그럼 굉장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한번 그냥 해볼까? 근데 다 같으면 어떻게 잘 수가? 아니, 그 아니, 뒤에 그냥- 서 비가면 되지. 그냥 한번 해보는 거지. 소수점까지 보는 거지. 자, 로그 한번 써보자. 자, 로그 한번 써보자. 자, 배웠으니까 한번 써먹어보자.
혹시 언제 쓸 일 있을지 잠깐만 모르잖아. 저희도 안 좋은 거 얘는 15 곱하기 0.310 얘는 10 곱하기 0.477 얘는 6 곱하기 0.6 6990 야 너희 이 똑똑한 녀석 감사합니다. 5까지 기억하다. 빼면 민서야 민서야 네. 너도 알았니 699? 지인데 그러면 로그 7은 8451이요. 헐. 어디요? 어떻게 알냐? 그냥 산이가 저번에 얘기한 거 감사합니다. 야 그것까지 외우네. 똘똘한 녀석 후후. 미쳤나봐. 그거까지 외워. 자 요거 얼마예요? 이렇게 해봐. 나 방금 사 잘 점? 추진했어. 요거 얼마 얼마 되겠죠? 얘는 4.7 얼마 얼마 될 거고 얘는 3.6 3.7 정도 되지 않죠? 4.1? 4.1 얼마 얼마 되겠죠? 자 누가 봐도 얘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얘고 그 다음에 얘 순서가 됩니다. 까비. 따라락은 아니다. 3y, 2x, 5z인데 근데 당연히 누가 가장 큰 거예요? 5z가 제일 크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이고 이 녀석이다. 다른 방법 없을까? 자 어쨌든 구할 수는 있어. 우리가 뭘 알고 있기 때문에 상용 로그의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구할 수는 있다. 구할 수는 있는데 다른 방법 없을까? 다른 방법. 뭐가 있을까? 함수를 그려요. 그래요? 한번 그려볼까요? 2, 3, 5니까 5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 3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2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5의 x제곱 3의 3x 그리고 2의 네. y x 3의 아. y요. 아니 그냥 일단 나중에 되니까. 함수의 형태가 이렇다는 거고요. 저들이 같아지려면 이렇게 되겠죠. 네. 그렇죠? 네. 2의 x제곱, 3의 y제곱, 5의 z제곱인데 이들이 같대요. 어떤 특정한 값에서. 그렇죠? 특정한 값이 같다는 건 그럼 얘네들이 지금 여기가 얼마냐? z제곱 여기가 y고 여기가 이제 x라는 뜻인데 문제는 여기다 무슨 짓을 했어요? 2배하고 3배하고 2, 3, 5를 곱해버렸어. 그러면 이제 문제가 꼬이죠. 그렇죠? 뭐 없을까? 2, 3 2, 3 머리야. 머리야. 저게 최적의 방법이 돼버리나? 상상했어. 아닌 것 같은데. 2, 3, 5의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없을까? 뭐 없을까? 2, 3, 5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찍기도 애매하죠. 그치? 우리가 순서가 쫙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알아버리니까 그냥 쭉 가는 것도 힘들고. 그쵸? 선생님, 응. 근데 저게 응. 단순히 그냥 숫자가 커서 계산하기 힘든 거면 응. 그냥 루트 2에 2 그러니까 루트이랑 3 그거 제곱권을 어차피 제곱근끼리 대소 비교하는 건 더 쉬우니까 그렇게 하면 좀 더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랬으면 진짜. 뭔 그쵸? 뜻인지 몰라봤어요. 그러니까 저게 그냥 자체에서 응. 2의 2분의 2x랑 3의 3분의 3y랑 이렇게 한다는 거지. 예? 자 무슨 말이에요? 예. x분의 1 하는 거야. 이걸 만들어내고 싶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곱한 방법을 쓴 거고 똑같이 30제곱을 한 방법을 썼고 이제 거꾸로 가자는 거지. 이 아이를 2의 2분의 1에 2x 아하. 3의 3분의 1에 몇 y? 3y 얘는 5의 5분의 1에 뭐지? 5z 이렇게 가자는 거지. 근데 우리는 안다? 얘랑 얘가 누가 더 큰지? 얘가 더 커요. 그건 아시죠? 제가 이 정도는 기억하라고 그랬잖아. 루트 2랑 세제곱근 3 누가 더 크다? 얘가 더 크다는 거는 기억하라고 그랬죠. 기억하시죠? 루트 2보다는 세제곱근 3이 더 커요. 아이고 그럼 또 비교하면 되죠. 둘이 똑같이 얼마? 6제곱 해봐. 그럼 2의 8 3. 2의 3 그렇네. 3의 2 나오니까 9 더 크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더 커요.
그러면 얘가 얘보다 더 크다는 건 명확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5제곱근이죠. 뭐 요거 따로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비교하는 방법을 쓴 거지. 그럼 여기는 5제곱근 5니까 얘랑 얘랑 비교하고 싶어. 그럼 3, 5, 15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얼마를 곱하고 3의 5제곱과 5의 세제곱이 서로 같겠죠.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거니까 누가 더 커요? 적어요. 이쪽이 더 크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값은 얘가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이렇게 된다. 그런 문제가 되네. 뭐 그런 느낌? 결국은 단순하게 둘씩 비교하느냐 한꺼번에 세 개를 묶어서 가느냐. 근데 상용은 좀 빡세고, 그렇죠? 차라리 이렇게 안쪽으로 파고드는 게 좀 더 효율성은 있겠네요. 숫자 자체를 좀 처리해야 잘 있게 하는 거니까. 근데 덤으로 알아두세요. 루트 2가 있고요. 세제곱근 3이에요. 4제곱근 4는 솔직히 의미 없죠. 왜? 루트 2니까. 그쵸. 그렇죠? 5제곱근 5에 대한 정보만 조금 알고 있자. 가장 큰 녀석은 누구? 3, 두 번째는 누구? 2, 세 번째는 누구? 5. 이렇게 이런 정도 3, 2, 5 순으로 크기가 결정이 된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이건 덤으로 할 수 있겠죠.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상용 로그가 있기 때문에 뭐든 다 해결은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용 로그가 이런 식으로 보면은 뭐든 다 해결할 수 있는 뭐 방법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여러분이 이걸 기억한다는 전제하에. 그렇죠? 자, 그다음 가봅시다. 최대 최소값 여기 값입니다. 두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가 최소값 4를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최대 최소값 문제에서는 합성 함수를 우리 해결해내야 돼요. 처음에 fx인데 우리가 gx를 먼저 시작을 해요. gx는 지금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고 되어 있고요. 최소값을 얼마를 가진대요? 4. 이건 누구의 최소값이 4인 거야? 요 최종적으로 fx. 네. 요거의 최소값이 4인 거예요. 그러면 저걸 가지고 어떻게 풀까? 이 gx의 범위가 안 주어졌어요. x의 값의 범위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gx라는 녀석의 범위가 얼마라고 알 수 있어요?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알 수 있죠. 선생님 무슨 소리세요?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최소값 2를 가지게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얘가 2보다 크거나 같다거든요. 그럼 다시 fx로 돌아왔을 때 얘가 지금 a의 x제곱, a의 값은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그래프의 형태는 이렇게 되고 있을 거야. 근데 이 녀석의 최소값이 얼마예요? 4래요. 여기 어딘가에 4라는 최소값을 가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커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때의 이 값이 당연히 얼마겠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네. 왜냐면 얘는 gx, 여기가 지금 gx축인 거야. 합성함수니까. 그렇죠? 그럼 이쪽으로 가는 형태가 될 거야.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가 들어갔을 때 2가 들어갔을 때 얼마가 나왔겠다? 4가 나왔겠다. a의 값은 얼마다? 2다.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 gx라는 식이 2의 x제곱이라고 주어진 상태에서 fx라는 식이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1이 들어갔네요. 그럼 2가 되겠죠?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죠? 11. 11.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되겠죠. 괜찮죠? 네. 자, 범위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범위가 없는 거는 당연히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범위를 주겠죠. 우리가 아까 두 녀석을 결합시켜 놓은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이 라지 a가 됐을 때 2보다 크거나 같았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2차식으로 주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구할 수 있겠다. 이 정도 생각을 합시다. 자, 그 다음 방법입니다. 자, 이들의 최소값이 지금 20이라고 되어 있고요. 상수 a의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복되는 형태네요. 자, 여기서 반복되는 주체는 누굴까요? 3회 2죠. 3의 x일까요? 3의 a일까요? 주인공은 x예요. x에 관한 함수잖아요. a는 상수 역할이죠. 근데 3의 a제곱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3의 a제곱의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럼 얘를 어떻게 3의 x제곱 곱하기 3의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3의 a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뭐 하실래요? 묶어요.
묶어요. 누구로 묶어요? 3A. 얘로 묶어야 되겠죠. 그러면 3의 a제곱으로 묶어서 3의 x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뭐 하실래요? 이제 이렇게 그 뭐야 그 최소값이 산술기야 20이니까. 어. 그러면은 제 안에 있는 값의 최소값이 2니까 2 곱하기 3a 더하기 2가 20이니까 자, 요거 상수죠, 상수. 네. 2네. 상수라는 말은 뭐냐면 정해진 숫자야, 고정된 숫자. 그럼 여기서 변수는 x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값 자체가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고 있어. 산술기하에 의해서. 그쵸. 지훈아, 홍철이. 자, 그러면 여기 3의 a제곱에다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어떤 수를 곱한 다음에 거기다가 2를 더해봤더니 20이 나온대. 그쵸. 근데 그 곱하는 대상은 당연히 누구였을까? 2 왜 2였을까? 최소값이 가장 20. 작은 거예요. 얘는 고정된 숫자야. A가 변수가 아니에요. A는 미지수야. 얘는 고정된 값이고 얘도 고정된 값이면 이들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건 얘밖에 없고. 근데 얘는 2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작을 수 있는 숫자는 2밖에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가 2일 때 곱하기 2가 들어갔어. 이게 나왔어. 3의 a제곱 곱하기 2라는 값은 18. 그러면 3의 a제곱은 얼마? 9. a 값은 얼마? 2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요 정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문제는 절대 아닌 거야. 네. 그냥 우리가 그냥 이걸 외우는 문제도 아닌 거고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분리를 할 것인가? 주체를 누구로 정할 것인가? x가 주체다. 3에 a가 돼 있다면 우리는 그냥 무의식 중에 쟤를 변수인가 생각하지만 a라는 값은 이미 고정된 값이기 때문에 이걸 상수처럼 생각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만 좀 초점을 맞춰서 이 아이의 범위에 조금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식의 풀이가 가능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눈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저 잠깐 너무 졸려서 밖에 나가겠습니다. 싫어. 아, 감사합니다. 아니야, 해. 감사합니다. 신원아, 네? 너 허벅지가 굵어진 거 아, 종아리가. 그치? 점점 운동을 더 하는 것 같아. 운동하니? 예전처럼 유도하니? 아니요. 그냥 운동 그거 하고 있어요. 거기 있으면 안 보일 거야, 신원아. 그 책상을 옮겨야 돼. 밥을 많이 먹었지, 그치? 유부초밥도 먹고, 땀방울도 먹고, 거의 저녁 식사를 했잖아. 그러니까 피곤할 수가 있어. 원래 거기 사장님 의자가 있었거든. 그럼 내가 치워버렸어. 우리 몇몇 분께서 저기 앉아서 사장님 노릇을 하고 계셔가지고 다리를 딱 꼬고 뒤로 딱 기대가지고 사장님처럼 나를 보고 계시더라. 그래갖고 그 묘미가 있는데 그 묘미가 있죠. 그래서 치워버렸어. 근데 앞에서 열심히 떠들고 있는데 저기 뒤에 사장님 한 분이 앉아 계시길래 좀 기분이 별로였어. 그래서 치워버렸어. 자, 이제는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유형원으로 넘어갑니다. 자, 유형원으로 갑니다. 자, 유형원 가볼게요. 왔다 갔다 정신없지. 여기 갔다 저리 갔다 여기 갔다 저리 갔다. 선생님, 네. 신원이 자리에 앉아도 됩니까? 그럼요. 감사합니다. 왜? 신원이 자리가 너무 탐났어요. 신원이 자리가 판매. 지금 눈이 안 보여서. 신원이 자리 좋지. 이신학 왜냐면 나의 시선이 가장 하루 종일 가장 많이 머무는 자리가 이 자리야. 왜냐면 나 이렇게 수업을 하니까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의 시선은 항상 이쪽을 향하고 있어. 이 두 녀석. 나의 시선의 사각지대가 여기야. 예찬이 이쪽 나이. 가장 그래서 예찬이가 조용히 하는 거다. 그래. 안 보일 수 앞이지만 안 보이는 자리. 왜 저러지? 자, 이용 가볼게요. 우리가 저번에 28번까지가 숙제였었고요. 자, 지수함수 그래프 위에 전부터 쭉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자, 함수의 그래프가 점을 지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이런 것들 나왔을 때 당황하실 필요 없죠. C-B랑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뭐 이게 우리가 계산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하나씩 하나씩 구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완전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내분점 나왔습니다. 자 보자. 점 C는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Y좌표가 얼마라고 돼 있나요? 2분의 1이라고 돼 있네요. 자 2분의 1. 우리가 나머지 B의 Y좌표를 딱 구하라는 문제가 됐네요. 얘는 근데 이동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안 했어요. 재미가 없네. 4 그냥 4. 재미없다. 그치? 재미가 없는데 어떡하지? 넘어갈까요? 넘어갈까요? 좌표 구하면 그냥 날로 먹는 사람들이 생길 거니까. 그쵸? 그냥 대입하시면 되죠. 2분의 1 되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시고 1대 1 했으니까 2 대입하시니까 2 그냥 문제입니다. 넘어갈게요. 뭔 소리인지 모르죠? 알아요. 자, 그래프의 도형의 활용입니다. 자, 이런 거 그냥 그래프 나와 있네요. 두 개의 그래프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거 아까 한 거 같은 느낌이고. 그래서 아까랑 비슷한 문제죠? 그래서 그 다음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자, 요거는 이제 이거 그래프 그리면 아까 그거 고수도 나와요. 고수도. 그렇죠? 선 두 개, 이렇게 선 두 개 있고 그래프 이렇게 두 개 있으니까 고수 나옵니다. 자, 그게 몇 번, 숫자 얼마인지 난 모르겠어. 고수를 잘 못 쳐가지고. 자, 요 문제 한번 가볼게. 자, X축에 내린 수선의 말을 C하고 D라고 하자. 그 다음에 A, B의 길이를 6루트 2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는 이들의 길이가 얼마라는 거 알아요? 6이라는 걸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갈 거고요. 그 다음에 Y랑 X의 값이 같은 값이 여기 있대요. 요 A라는 값은 Y랑 A의 값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을 텐데 이때 사각형의 넓이가 30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 자, 생각해봐. 이 녀석의 넓이가 30이려면 얘랑 얘를 더한 값은 얼마가 될까요? 10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가 6이라는 걸 아니까 여기도 6이라는 걸 알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의 길이가 얼마가 될까요? 2. 2. 그렇죠. 너무 쉬운 문제죠? 이걸 도형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고 이걸 이제 연산으로 들어가면 A라고 놓고 A 플러스 6이라고 놓고 시작을 하면 좀 더 복잡해지는 형태가 되겠죠. 이거는 그냥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던 그 공식만 기억하신다면. 그죠? 맞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배웠잖아요. 그걸 통해서 여기가 6이라는 걸 뻔히 알면 여기도 당연히 6이 될 거고. 왜? 무슨 삼각형입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입니까? 6과 6이 됐는데 여기 둘이 합쳐서 4가 되려면 확률이 20밖에 없는 거고. 그럼 이 점의 좌표가 2,2와 이 점의 좌표가 8,8이 주어진다니까 끝난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도형은 기하의 특징을 최대한 살리시면 좋아요. 자, 대소관계에 대한 얘기 아까 언급을 했고요. 자, 그런 내용들인데 요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숫자 하나씩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살짝 그럴싸한데? 여기 연습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숫자 대입하면 되죠. 그냥 2분의 1 대입하면 그냥 계산하시면 나올 것 같고요. 자, 요거는 한번 볼까? 자, 문제 빨리 한번 읽어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이거 이해가 이 문제 풀이에 다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고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풀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이해하면 쉽고 이해 못하면 너무 소리야. 그리고 이 문제는 약간 수열을 배운 사람들한테 좀 유리하긴 해요. AN이라는 저 표현에 익숙하니까. 자, 나는 풀었다 손. 오, 풀어야 돼요, 좋아요. 지금? 푸는 거였어요? 문제 분석만 하는 거 아니야? 분석하면 풀리는 거잖아. 오케이. 이거 왜냐면 분석하면 답 나와. 자, 한번 잠깐 볼까요? 의미만 해석해보자. 풀지는 않아요. 자,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F2의 값을 A1이래. F2가 들어갔더니 A1이 됐대. 근데 두 번째, 이 식의 도움을 받으려면 F의 1. A1은 A2가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A1이 어딘지 모르잖아. 여기 있잖아. Y는 근데 이 선이 왜 있을까? X랑 Y랑 같다라는. 그러면 A1을 대입하면 어디까지 올라가요?
여기까지 올라가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야? A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F에 A2를 집어넣고 싶어. 그럼 얘가 뚜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오겠죠. 네. 그럼 여기 하시면 A2의 값이 되는 거잖아. 그럼 요게 뚜두두두두두두 여기서 만나서 뚜두두두두.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A3가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또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얘가 A3가 되는 거야. 네. 그럼 다시 함수값이 되려면 두두두두두두두 하겠죠. 네. 그럼 답이 나오겠죠.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뭔지만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이 아이의 역할이 뭐 특별한 건 아니야. 좌표 알려주는 역할이야. 우리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 그림 기억하시죠? 슉 해가지고 두두두두두두두두두 했던 거. 그러니까 요거의 원리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런데 이제 역함수 살짝 들어오고 그럼 재밌겠죠. 자,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가봅니다. 자,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1차식의 형태가 주어졌고요.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재미가 없고요. 뭐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슬프다. 절대가 나왔으니까 살짝만 얘기만 해볼까요? 자, 그냥 얘기해볼게요. 남궁아, x에다 얼마를 대입해야 최대값? 3을 대입해야 최대값. 그러면 얼마를 대입해야 최소값? 마이너스 얼마를 대입해야 최소값? 어? 0 맞죠? 왜냐면 x라는 녀석이 이런 그래프잖아요. 이 나쁜 녀석들.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1부터 3인데 이 절대값이 이런 그래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사용하는 거야. 그리고 실제 대입하는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값을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 0일 때가 최소가 되겠죠. 그렇게 조금 접근해 주시면 돼요. 이 참수도 동일한 원리잖아요. 이 참수 동일한 원리인데 범위가 이렇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대입하는 건 이 값과 이 값을 대입하는 건 똑같죠. 이렇게 보시면 절대값은 그래서 조금 신경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2차식인 경우에서는 지수의 최대 최소값을 다시 구하셔서 변환하셔서 그거에 맞춰서 다시 진행하시면 됩니다. 2차식이 들어오던 아니면 다른 어떤 함수가 들어오더라도 어차피 x의 범위를 가지고 이 지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식이 어떻게 주어지던 y는 a의 fx라는 이렇게 어떤 식의 형태가 들어오게 되면 먼저 x의 범위를 가지고 fx의 범위로 변환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변환한 이 값을 가지고 다시 적용시켜서 문제를 푸는 거다. 원리는 항상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좀 그럴싸한 거 있으려나? 그래요? 직접 여러분 손으로 한 번은 풀어봅시다. 250번 스타트. 주어지는 시간 딱 2분 잴게요. 딱 했을 때 분명히 나왔습니다. 찍어서 맞췄어? 잘하셨어요. 찍기도 중요해요. 자, 아마 처음 단계는 그냥 자연스럽게 통과하셨을 것 같아요. 2차 함수에서 범위 구하는 건 문제 없었을 거고. 근데 문제는 이제 두 번째에서 시작을 하죠. A 값의 범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A의 마이너스 6제곱이 27인지 아니면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27인지를 궁리하셨을 것 같아요. 그치 사나? 네. 그래서 얘를 먼저 구해봤더니 A 값이 얼마가 나오고 3? 저는 아 A 값이요? A A 값이요. A 값은 A의 9분의 3의 말 9분의 1? 3의 마이너스 1 맞는데요. 루트 3분의 1 3의 루트 4분의 1 루트 3분의 1. 네. 그렇죠? 루트 3분의 1이 나오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 다음이 루트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이러면 얼마가 나오죠? 3이 나왔을 거고. 자, 이쪽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여기서는 A의 값이 뭐가 나오죠? 3루트 3분의 1 3 루트 3분의 1이에요. 이렇게 나온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를 가지고 계산했을 때는
3 루트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을 마이너스 6제곱을 해주시면 얼마 나오죠? 잠시만요. 27의 세제곱. 어쨌든 커. 제곱? 그쵸? 네. 뭐라고요? 3의 9제곱. 3의 9제곱이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온답니다. 어쨌든 겁나 커. 근데 봐봐 얘가 분명히 최대라 그랬잖아. 네. 그렇죠. 얘는 최소가 됩니다. 아 그래서 얘는 반대가 돼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얘보다 더 큰 값이 나오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안 돼. 얘가 답입니다. 이렇게 가는 문제입니다. 자, 딱 몇 줄짜리? 이 정도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2분 안에 무조건 컷 하셔야 되고요. 아까 6분 통과하신 거죠? 짝짝짝 잘하시면 됩니다. 깔끔합니다. 좋아요. 아주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괜찮아요. 결국은 이 정확하면서 빨라야 돼. 왜? 우리가 그 1학기 중간고사는 지수, 로그, 삼각함수가 연산입니다. 주구장창 연산이죠. 지수, 로그, 지수함수, 로그함수, 지수방정식, 로그방정식, 지수부등식, 로그부등식, 빨리 상용 로그, 활용, 다 연산이야. 와우. 삼각함수에서도 그래프 살짝 맛보기 하고요. 삼각함수 자체, 호도법 아시죠? 부채꼴 아시죠? 이런 것들 나와요. 그런 것들 나오다 보니까 이게 다 연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빠르고 정확하게. 근데 준우야 너는 안 돼. 더 무조건 앞에를 정확하게. 1, 20초씩 뒤에서 뒤에 한두 문제 못 풀어도 돼. 안 풀어도 된다고요? 아니 안 풀어도 돼가 아니고 못 풀어도 돼야. 의미는 달라. 앞에를 안 틀리는 게 너한테는 더 유리하다니까. 너의 결과적인 1학기 때는 앞에 덜 틀리니까 됐고 2학기 때는 앞에 겁나 틀리니까 안 된 거잖아. 그렇죠? 단순해. 너는 그냥 앞에만 잘하면 돼. 그러면 괜찮아. 그럼 충분히 1등급이 가능해. 괜히 너무 욕심부리다가 너무 급하게 가다가 체하지 마. 2라는 숫자에 집중. 2라는 숫자.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반복되는 형태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요. 이렇게 그냥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 될 텐데 이거는 좀 그렇고 이게 왜 3개짜리죠? 그러게요. 의문을 한번 가져보자. 이 아이가 왜 3개짜리일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3개짜리. 우리한테 이 아이가 그만큼의 어려움을 줘야 3개짜리의 값어치가 있을까? 그 정도 아닌 것 같아요. 정도인가요? 그렇죠. 바로 안 선택. 딱 보면 근데 얘가 2a의 제곱이 되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죠? 그렇죠. 자, 이 녀석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2a 그리고 플러스 k인데 얘가 우리가 뭐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여기 얼마 들어가요? 3의 제곱 플러스 k 그리고 마이너스 18 18 이렇게 갔거든요. a 값의 범위가 얼마인지는 여기서 알려줍니다. a 값의 범위는 얼마부터 얼마죠? 1에서 3. 1에서부터 3까지. 요것도 다 나와. 그럼 뭐야? 1하고 3이고. 그쵸? 재미는 없네요. 그쵸?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딱 하나. 요거 보시면 1에서부터 3까지니까 우리가 이 아이의 그래프를 보고 여기가 a 값이 3일 때니까 3하고 2를 생각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x는 a에서 최대값을 가지니까 여기 때 최대값을 가지죠? 근데 이때 시험에서 실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무 생각 없이 a는 1이다. 안 되지 안 되지. x의 값은 모르겠죠. a의 값이 1이라는 건 얼마가 3의 x제곱이 1이라는 거고 그러면 x값은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야. 그래서 a값은 0이었어요. 시험에서는 여기서 틀립니다. 정연아 잘 두 보라. 분 조심하세요. 틀리면 여기서 틀립니다. 왜냐면 우리가 치환하는 형태에서는 그냥 의식의 흐름에서 흥분하거든. 샤라샤라 이렇게 풀린다고. 샤라샤라 풀리면서 따다다다닥 1. 근데 이것도 A고 얘도 A야. B로 써버려 그냥. 그게 싫어서 T로 쓰는 사람들도 많아요. T로 써가지고 2T의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K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면 덧셈하고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T를 안 좋아하는데 근데 T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T를 이렇게 빠듯하게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 헷갈리잖아요. 너무 별론데 너무 별론데. 못생겼다. 이게 이제 저쪽 원당고의 정규 1등짜리가 하던 방법이긴 한데 나한테 맨날 선생님도 똑바로 한번 써보세요. 착한 아이야.
자 어쨌든 그런 느낌으로 좀 범위할 때 물어보는 대상이 3의 x제곱을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x 자체를 물어보는 건지를 조금 고민하시면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산술평균, 기하평균 아까 언급했던 그 녀석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최소값 이건 아까 했던 것 같고요. 넘어갔고요. 자, 요 녀석이나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아이를 풀어야 돼. 뭐 할 거예요? 나도요. 어떻게 하나요? 치환해요. 치환해요. 3의 x제곱을 a라고 치환하면 어느 맞죠? a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9 그리고 a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A 더하기 1 더하기 9분의 A. A. a 더하기 1 더하기 a분의 9 그러면 산술 기하에 의해서 이 안에서 a랑 a분의 9를 곱하고 플러스 1이 되면서 얘는 얼마가 된다? 7. 멋있다. 우와, 그쵸? 우와, 그쵸? 그쵸? 요런 느낌이야. 맞아. 산술 기하가 지수라고 생각한 수에서 산술 기하가 거의 시험에 굉장히 높은 확률을 많이 해요. 왜냐면 2차식은 우리가 너무 익숙한데 이게 산술 기하 가끔씩 이게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면 아이들이 뭘 생각하냐면 2차식하고 이렇게 가요. a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지. 얘는 그렇다 치는데 얘가 이제 막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쟤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A 3의 x제곱, 3의 x제곱은 0보다 크다? 그럼 0보다 크다라고 전제를 깔아야 되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분모가 클수록 최소값인데? 그럼 이 녀석이 최대값이 필요하네? 그러면 3의 x제곱은 0보다 크다고 돼 있고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어. 그럼 얘 무한대네? 그럼 무한대면 극한인가? 무한? 왜냐면 이게 수원은 수능 과목이에요. 무한. 수원, 투가 함께 들어온다는 거죠. 헷갈릴만 하겠다. 그러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쵸?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저 산술기하가 존재감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산술기하가 나올 가능성을 언급하시면서 특히 분수의 형태에서 왜냐면 산술기하는 결국은 근호 안에서 약분이 돼야 되거든. 약분이 돼야 되는데 둘 다 분수가 아닌 상태면 약분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수의 꼴에서는 항상 산술기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시고 항상 신경 쓰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그렇고, 야 여기 왜 이것도 덮으지? 연산이 조금 그런가? 유형은 이거 연산이 조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 문제 1분 30초 컷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스타트. 네, 1분 30초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뭐다? 저 사고다. 시연아 벌써부터? 어. 한 명 죽겠다. 잠시만요. 너 지금 이거 스킵했어. 오케이. 35초 걸렸네. 오케이. 40초 지나가고 있어요. 전안 뭐지? 뺏었습니다. 이거 쉬운데? 모든. 그래 역시 모든끼리 통하네. 아니? 밖에 누가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뭐고팔이야? 잠깐만. 앞에 거 팔이야. 밖에 누가 있어요. 아니 앞에 거 팔이야. 1분. 그렇지. 앞에 거 팔이 아니지. 잠깐만. 구했다. 다 적었어? 곱하기 2를 해야지 앞에. 이게 제곱이야. 아니?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이렇게 해도 돼. 약간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파일 아직 얘를 A 제곱한 다음에 라라라 해서 전개한 다음에 나누고 산술기야. 이양? 이해했는데. 하나만. 쟤한테 말해야지. 먹어라. 나도 먹어요. 알았어. 숙제는 이거까지 뭐가 돼 있어서 던져. 나 숙제 가방 들고 와 숙제 아예? 거기서 팔아. 가서 가져가세요. 어. 그래도 연주 어떻게 일어나서 또 왔다? 아, 이거 뭐야? 이거야. 맹고가 됐잖아. 그러니까
여기 에어컨 잘 나가. 아니야. 어. 몇번 당했다. 잘 어. 살게. 먼저 매워요. 뭐가 이게 저기. 그러니까 껌이? 네. 껌이 잠자는 껌, 아니 잠 깨는 껌. 누가 그냥 이게 뭐가 될 것 같아요? 지훈이 뭐가 될 것 같아요? 목이 너무 잘리는. 잠 깨는 껌. 네. 아니 이제 수능 다 있다. 자자 보자. 나안 할래. 계속 찍히고 있었네. 아 그럼 나 학원 있어. 학원 있어서 시간이 자자 보자 보자. 어.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푸셨나요? 전개에서 전개하고 일단 시간하고 먼저 치환을 하고. 이 x 제곱 그러면 앞에 있는 거는 뭐가 되고? 2x 제곱을 이걸 치환하셨어요? 그냥 2의 x 제곱만 2의 x의 제곱. 2의 x 제곱만 따로 치환하셨어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 4 곱하기 얘는 뭐가 되고 4a 그리고 플러스 4 곱하기 a의 a분의 1 a분의 1로 a분의 1로 a분의 1로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거는 플러스 16a 16 a의 제곱 플러스 a 제곱분의 1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봤더니 딱 반이 갈라가지고 딱 반 칼라 산술 A 제곱끼리 하고 A끼리 해서 아 얘네 따로 16a랑 a분의 4랑 16a의 제곱이랑 a 제곱분의 1이랑 얘네들 이제 따로따로 산술계를 한 걸로 네. 그래서 이 아이의 값은 얼마가 나오고 4, 2, 8이 16이 나오고 이 아이의 값은 4, 2, 8이라는 값이 나와서 이들을 더해서 24 이렇게 만들었다 그 얘기죠? 예찬이도 이렇게 풀었어? 네. 확실해요? 저걸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안 되는 건 없는데 그건 확인하셔야 되겠죠? 조건이 같은지. 조건이 같은지 확인하셔야 돼요 조건이 같을 거 이 아이에서는 지금 누구랑 누가 같은 거죠? 16a랑 a분의 4가 같은 거고요. 여기서는 16a의 제곱이랑 a 제곱분의 1이 같은 거고. 그렇죠. 이거 곱해보시면 16a가 a 제곱이 4가 되는 거고 a 제곱은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여기도 보시면 a의 4제곱이 16분의 1이 되는 거고 a의 제곱은 4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조건이 같죠. 그래서 다행스럽게 같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행이다. 그렇죠? 그래서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능했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죠. 만약 조건이 다르면 어떻게 해요? 아하. 그럼 좀 오래 좀 그러면은 뭐 저거를 a로 치환하고 그러면은 가로 안에 a 이제 가야 돼. 그게 다 했어? 아, 다 근데 7시까지. 그쵸 7시까지긴 하지 아직 7시 안 됐어요. 아니 근데 저 가야 돼. 네 그만 갈게 5분만 기다려. 자 제일 재밌는 아이디어야. 오전 수업을 듣고 집에 가서 잠깐 자다가 오후 수업을 못 들었어. 그 지금 나타난 거야. 지금 이게 온 거예요. 귀엽잖아. 자 방법은 없을까 그러면? 방법이 어. 얘를 a로 한 다음에 얘는 이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제곱을 해가지고 분의 주면 되는 거 세 가지 정도 풀었을 것 같은데. 자 2의 x 플러스 2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라는 녀석을 만약에 a라고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얘를 제곱하면 뭐가 나오죠? 2x 플러스 4 2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8할 플러스 8 이렇게 나오나요? 자 이게 지금 a가 나왔을 거고 a 제곱이 나왔을 거고 그러면 요 녀석인데 요 녀석이 다시 정리하면 4의 x 플러스 2가 됩니다.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이게 a의 제곱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a는 결국은 4로 묶여서 a가 될 거고 뒤에 있는 저 녀석이 뭘로 바뀌어요? a 제곱 마이너스 8의 형태로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a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8이 될 테니까 a 플러스 2의 제곱 그리고 얼마? 맛이 마이너스
12 이렇게 될 텐데 근데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아니었잖아. 그렇죠. 이유가 뭐죠? 저 A에서 산술기하 했던 A에서 산술기야? 여기서? 보스나요? 여기 산술기야? 자, 맞아요. 이 아이의 범위가 뭘로 설정이 되죠? 아 근데 또 해야 돼요. 이 아이의 범위가 뭐야? 2보다 이 커. 4? 얘가 4보다 크거나 아, 같아요. 범위가. 그러니까 여기로 와서 A의 값의 범위가 4보다 크거나 같다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 마이가. 4가 들어가야 돼요. 아하. 4가 들어가면서 36-12가 되면서 24가 되는 건데 이건 산술기하가 운 좋게 아기가 맞아 떨어져서 다행스럽게 답이 된 거지. 네. 그죠? 원래 이 문제가 원하는 모양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저거였을 것 같아요. 근데 산술기하는 항상 이 두 개의 조건이 충돌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산술기하로도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산술기하 할 때는 반드시 조건 확인이 필요해요. 네. 이게 하나의 식이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하나의 가정 안에서 하나의 문제 안에서 두 개의 산술기하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랬을 때는 그 두 개의 조건에 충돌이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곱셈에서는 충돌이 무조건 일어나는데 합의 형태에서는 보통 잘 안 일어나긴 해요. 일반적으로. 왜냐면 애초에 이렇게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숫자를 조합하다 보면은 산술기하까지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되는 문제의 스타일에서는 산술기하를 적용해도 똑같은 답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문제가 산술기하를 사용하는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술기하로도 답이 나오는데 지장이 없었다. 그냥 깔끔한 형태의 문제였고 하지만 저런 방식의 접근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A의 X제곱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요 앞에 요 혹은 요 뒤에 숫자가 바뀌어서 들어오더라도 구성을 보고 판단하자. 뭘 보고? 이 녀석의 쓰임새를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A의 X 플러스 P가 있고요.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 플러스 Q가 있다고 치면 자, 두 번째 식에서도 여기서 A가 있는데 이 A가 어떤 수의 곱이 될 수도 있어요. B의 X 플러스 P 그리고 B의 마이너스 X 플러스 Q 형태만 된다면 이런 방식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제한된 범위도 2가 아니고 다른 숫자로 바뀌겠죠. 그 문제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해 주시면 되겠다. 좋은 문제였고요. 우리 잠깐 시험할게요.